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Variation of Paramenters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방법은 Non-Homogeneous Linear ODE의 Particular Solution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Second Order Linear ODE에 관한 중요한 수학 이론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Non-Homogeneous Linear ODE의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방법으로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여기에 Non-Homogeneous term Rx가 반드시 이러한 함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식이거나 코사인,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함수,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함수와 코사인 또는 사인의 곱으로 나타난 이런 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Rx에 코사인 오메가 x분의 1이라는 항이 있거나 또는 뭐 로그라는 여기에 있지 않은 함수들이 포함되게 되면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이 Variation of Parameters라는 이 방법은 이 상당히 넓은 범위의 Rx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주어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파트에 해당되는 이 호모지니어스 ODE의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너럴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 방법을 적용해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y1, y2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라그랑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라그랑지는 이 프랑스의 수학자입니다. 자, 이 방법에서 이 적분을 보면은 y1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이제 W, 이거는 y1, y2의 론스케안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y2r이 곱해진 게 분자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한다. 그럼 이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이 방법이 만들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particular solution이 y1의 어떤 미지의 함수 u를 곱하고 거기다가 y2의 어떤 미지의 함수 v를 곱한 것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지의 함수 우리가 이제 정의해야 우리가 알아내야 될 함수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u하고 v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내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은 주어진 방정식 하나가 있습니다. 이 yp는 이 주어진 방정식을 이제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하나를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두 개의 미지의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u의 1차 미분하고 y1을 곱한 것하고 v의 1차 미분하고 y2를 곱한 것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음에 식의 전개를 쉽게 만들어 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yp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yp의 1차 미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u-y1 다시 플러스 v-y2 다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u-y1 v-y2의 이제 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해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0이다 해서 이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본래 4개 항이 나오는데 이제 2개는 0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그다음 2개만 남는 거죠. 일단
yp의 다시가 간단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yp의 두 번 미분하는 거 하면은 그 다음에 4개의 항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yp 다시하고 yp 2 다시하고 yp 다시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u의 공통항하고 v의 공통항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u 해서 y1 2차 미분 p y1 1차 q y1. 이래서 이건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이제 해이기 때문에 y1이 이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도 이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u-y1 하고 v-y2 이꼴 r이라는 이 식이 이 yp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정리되어서 남는 식이 이제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어 줬던 조건이 바로 여기에 다시 이제 연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y1, y2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파트를 이미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지의 함수가 뭐냐면 u 다시로 1차 미분한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u 다시 v 다시 해서 우리가 u 다시 v 다시에 대해서 이 식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풀어버리면은 보겠습니다. u 다시는 w분의 w는 론스키안이라고 했습니다. w분의 마이너스 y2r이다. 그 다음에 v 다시는 w분의 y1r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 미분이니까 이건 그냥 적분해 버리면 됩니다. 그냥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u는 v는 v 다시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우리가 u하고 y1을 곱하고 v하고 y2를 곱하는 걸로 이제 나타난다. 즉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해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봤던 이것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적분만 되면 되니까 r은 이 우리가 메소드 언디터민드 코에피션트에 썼던 뭐 이런 함수라면 된다. 그런 조건은 이제 제한 조건은 여기서는 사라지고 일반적인 이제 연속 함수이거나 사실 불연속 함수라도 이 적분만 존재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라그랑지 방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방법을 실제 예를 하나 들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얘는 교과서 문제에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y의 2차 미분에다가 9y를 더하니까 코세크 3x가 됐습니다. 코세크라는 것은 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세크 3x는 사인 3x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OD가 뭐냐 하면은 y 2차 미분 더하기 9y는 0이다. 이거 이제 제너럴 솔루션 여러분 이제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a 코사인 3x 플러스 b 사인 3x다. 그러면 이제 y1을 우리가 코사인 3x, y2를 사인 3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의 그 론스키안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코사인 3x, 사인 3x 적고, 그 다음에 코사인 3x의 미분이 마이너스 3 사인 3x고, 그 다음에 사인 3x의 미분이 3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행렬식이죠. 이거는 이제 행렬식을 구해보면 3, 1에 대해서 이거는 값이 오메가가 이제 3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메가 아니고 이 론스키안이 3이다.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이 y1, y2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다시 한번 이 론스키안을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구한 y1, y2가 인디펜던트인지 디펜던트인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한 그 결과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 봅니다. u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1이 y2가 여기서 y2가 사인 3x죠. 그 다음에 r이 사인 3x분의 1이니까 u는 마이너스 3분의 1 1의 이제
그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적분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적분상수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죠. 그건 좀 이따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적분상수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V도 마찬가지로 y1r y1이 뭐냐 하면은 코사인 3x입니다. r은 사인 3x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적분을 하게 되면은 9분의 1 ln 사인 3x의 절대값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적분상수 하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분상수 여기에 물음표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 봅시다. 그럼 u 곱하기 y1 해서 u가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y1이 코사인 3x고, 그럼 yp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코사인 3x 더하기 9분의 1 ln 사인 3x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3x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분상수가 있었다면은 적분상수 이걸 a라고 합시다. 이 적분상수를 그러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a 코사인 3x 플러스 b 사인 3x라는 게 그냥 들어옵니다. 이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고 여기 적분상수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렇게 구하고도 그 다음에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호모지니어스 파트의 솔루션을 더해야 됩니다. YH 플러스 YP니까 그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여기에서 이 임의의 상수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적분상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 편하죠. 그래서 적분상수를 우리가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너럴 솔루션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중요 수학 이론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함수에 가해지는 그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함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디퍼렌시에이션, 이것도 이제 오퍼레이터입니다. y라는 함수에 이 디퍼렌시에이션이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면은 이제 1차 미분이 얻어진다. 이 오퍼레이터 말고 펑션이라고 그러는 것은 변수에 가하는 변환입니다. 변수를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만들어주는 거, 그걸 펑션, 우리말로 함수라고 그러고, 함수에 가해지는 변화는 오퍼레이터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D를 이제 우리가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D제곱해서 Y를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DY를 하고 거기다 다시 D를 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2차 미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번 챕터 2에서 많이 봐왔던 선형 그 2차 정미분 방정식, 이제 y 2차 미분 플러스 px 이제 계수죠. 계수 함수고, y 1차 미분 더하기 qxy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 d라는 오퍼레이터로 빼보면은 이 y의 공통항으로 빼보면 d제곱 pxd 플러스 qx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L로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리니어하냐 논리니어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L이 오퍼레이터가 리니어가 되려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함수 y의 c를, cd는 상수입니다. c를 곱하고 또 어떤 함수 w에 d를 곱해 가지고 이 새로 만들어지는 이 함수에 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했더니만 이놈이 이 y에 L을 가한 거에 c라는 상수를 곱한 거하고 w에 L을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d라는 상수를 곱한 것의 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거 같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를 어떤 함수에 이 변환을 주는데 그 변환이 이런 걸 만족시킨다면은 우리가 이걸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번 챕터 2에서 많이 보고 공부를 했던 이 미분 방정식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이제 L인데 이것이 그럼 리니어가 되느냐 해보면은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챕터에서 공부했던 이 형태의 방정식은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만들어지는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챕터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리니어라는 그 선형은 바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리니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그 수학적 원리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48 Theorem 1에 나와 있죠. Y1과 Y2가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해입니다. Y1과 Y2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라도 상관없어요. Y1, Y2가 해기만 하면은 어떤 해라도 상관없는데 그 해의 어떤 선형조합도 해가 된다. 이것이 이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선형조합도 해가 된다. 이것이 이제 슈퍼포지션 이제 프린시플이죠. 이 프린시플에 의해서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그 중요 수학적 원리인데, 이 선형 2차 미분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건 x0, x 이퀄 x0에서 y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y의 1차 미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해가 반드시 존재하고 existence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그 해는 하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중요한 수학적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론스키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y1, y2가 있는데 얘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냐 인디펜던트냐 하는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론스키안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론스키안이 0이 되면은 이건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그 다음에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선형 독립이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이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증명을 했는데, 어떤 한 점에서 0이 되면은 론스키안이 0이 되면은 모든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면은 모든 점에서 론스키안은 0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아주 흥미로운 수학적 결과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서는 우리가 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 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세컨드 오더 ODE에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과연 존재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모지니어스 ODE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 두 개를 줍니다. 이제 Y1에서 이 첫 번째 초기치 문제는 x0에서 y의 값이 1이고 y의 미분값이 0이다. 그러면 이런 초기치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가 존재합니다. 그건 아까 이제 그 시어렘에서 그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있고 존재를 합니다. 그 해를 우리가 y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기치 문제는 x0에서 y2 값이 0이고 y2의 미분값이 1인 이건 이제 새로운 초기치 문제죠. 이 초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해는 존재하고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두 개, 요 해를 우리가 Y2라고 이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Y1하고 Y2라는 해가 독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론스키안 그 x0라는 값에서 x 이퀄 x0라는 값에서 론스키안을 구해보면 1입니다. 바로 이제 값이 제로가 아닌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y1, y2는 서로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이러한 두 개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만들면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두 개의 해는 서로 독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인 두 개의 해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도 해가 된다. 그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 나오고 y1, y2가 해의 베이시스를 만든다. 이건 아주 그 선형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2차 선형 정미분 방정식의 해로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보고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상수계수 2차 정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분 AY, 1차 미분 BY는 0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특성 방정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2차 산술 방정식이고 람다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해는 이 근의 공식이죠. 우리가 쉽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스퀘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양의 값이면은 이제 그 리얼 넘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해가 exponential 람다 1x, 람다 2x, 여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제너럴 솔루션이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근이 나올 때는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a x,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곱하고 그 같은 exponential이 곱해진 거, 이렇게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얻어진다는 거. 이거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exponential 함수하고 이제 코사인 이제 함수들의 조합으로 얻어진다. 이것이 이제 중요 결론이었죠. 그 다음에 non homogeneous 이제 방정식에 와서 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번 시간에 variation of parameters, 거기에 라그랑지 메소드를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method of undetermined coefficient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particular solution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homogeneous solution을 더한 것이 이게 general solution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이번 챕터에서 공부한 공부한 것이 상당히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공학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교과서 제2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